네,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독일어인데, 사실 시험에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독일어의 경우는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컨텐츠도 딱히 별로 없었고, 부득이하게 좀 다양한 책을 볼 수밖에 없었네요. 혹시 볼만한 컨텐츠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독일어에 관한 건 아니고 바로 일본어에 관한 것이에요. 전에 외국어에 공부하는데 돈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일본어를 공부를 시작했었던 처음 공부를 시작했었던 3, 4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저는 일본어를 읽는 것조차 하지 못했죠. 당연히 과외 선생을 알아봤었고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책 읽어주고 마는 느낌? 제 수준이 워낙 밑바닥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선생의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본어 수업을 받았던 첫 느낌은 그러했어요. 아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고 끝낼 거면 대체 왜 돈을 내고 과외를 받아야 해? 맞습니다. 요즘에도 정말 책을 비롯한 다양한 서적 및 컨텐츠가 존재하지만 3, 4년 전에도 이미 독학을 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한 두 달 만에 첫 과외는 바로 멈췄고 두 번째 선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달았던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두 번째 과외도 멈췄던 이유는 첫 번째와 동일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뉘앙스에 대한 교육이 아닌 이상, 더욱이나 단기간에 시험을 합격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저희 모국어와 문법적으로 발음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일본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은 사실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BJ 민성이라는 유튜버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아로츠카, 하나네이 하루와 같은 유튜버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네이 하루라는 채널에서는 아기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둘 다 사용하는데, 사실 아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쉬운 표현들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친절하게 그 자막까지 달려있는 그런 컨텐츠는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처음 BJ 민성이라는 분이 일본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연히 일본어를 할 줄 몰랐던 제가 봤을 때는 놀랄 노자의 수준이었죠. 하지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의 일본어 수준이 별로라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회화의 수준에 대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중국어를 좀 예로 든다면 해외여행 컨텐츠를 다루는 홍고고라는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한 컨텐츠가 중국어 3개월하고 대만 분과 대화하기 이런 식의 컨텐츠였어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중국어를 조금은 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무리 기초 회화이지만 길거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 정도까지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반 회화에 대한 진입장벽은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뿐더러 추후 개인 욕심에 의한 시험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한 학습이 특히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개인적인 지출을 통해서 하는 학습법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본어로 돌아와서 저는 당시 일본에서 어떤 드라마, 어떤 배우가 유명한지조차 재미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완전 일본 컨텐츠에 대한 문외한이었어요.
당시 일본어 과외 선생이 그렇게나 이야기하던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들은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일단 뒤로 하고 일드라고 검색을 해서 뜨는 모든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다 봤죠. 사실 요즘에야 과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볼만한 일본 컨텐츠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꽤나 다양한 일본어 컨텐츠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과외 선생이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뭐 사실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컨텐츠 특성상 학습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불특정하게 단어 및 어휘가 사용된다라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일본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을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아무리 초심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도달해야만 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습자에게 자신의 전공 언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이라면 그런 점들조차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필터링도 해줘야 하는 역할의 의무 또한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나 만약 경제활동으로서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더더욱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가 외국어 공부,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일본어 공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절대 돈 쓰지 마시고 한 달은 무조건 시중에 나와 있는 안무 회화책을 보세요. 적어도 기초 문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애니, 기타 등등 그 장르를 가리지 말고 일단은 닥치는 대로 보세요.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일본어는 한국어와의 유사성이 꽤나 직관적이기 때문에 컨텐츠 시청만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적어도 썸네일에 써있는 컨텐츠들만 보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이었습니다.